네, 보신 대로 우리 검찰이 어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 알려졌다시피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명 씨가 지난 2022년입니다. 이 김영선 전 의원의 이 공천을 도운 대가로 김 전 의원 월급에서 9천만 원을 받았고 또 2021년 지방선거 출마 예비 후보 2명에게 이 총 2억 4천만 원을 받아서 정치자금법을 어겼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검찰이 지방선거 출마하는 과정에서 명 씨 측이 공천에 도움 줄 걸로 보고 이 금품을 건넸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좀 확보한 걸로 좀 알려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그 당시에 예비 후보자였던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네. 이 진술이 굉장히 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결국 공천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돈을 지급했다라는 진술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명 씨 측에서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는 있지만 관련된 또 객관적인 정황들을 근거로 해서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보면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공천해주거나 추천해주는 대가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의 대가로 세비의 절반씩을 받았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당시 지방선거의 예비 후보였던 2명에게 공천의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던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검찰이 포착한 거고 어느 정도는 소명할 자신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사선상에 함께 올랐죠. 미래학연구소 직원이었던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 강혜경 씨하고 소장이었던 김모 씨는 좀 빠졌거든요. 이 이유는 뭔가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는 일단 이 2명은 빠졌거나 또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살펴봤을 때 이 둘은 아무래도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고 관련된 부분들을 또 진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혜경 씨가 관련해서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혐의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또는 도움을 줬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뚜렷하게 혐의가 소명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봐야겠고 내일 모레 14일에 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 구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수사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종근 실장님, 일단은 명 씨 같은 경우에 검찰 출석하면서 이 돈 흐름만 보면 다 해결되는 건데 왜 이런 난리를 치느냐 이런 식으로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영장 청구되고 보면요, 일단 증거인멸, 도주 우려 다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있겠죠. 소명이 어느 정도는 됐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어떤 증거를 확실하게 잡았다는 건데 그게 바로 3명의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예비 후보들에게 돈을 받았는데 그중에 1명으로부터 이것을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넸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에게 돈을 건넸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 그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명태균 씨가 일관된 어떤 진술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증거인멸의 어떤 시도가 있느냐는 건데 좀 전에 기자 리포트에서도 나왔듯이 처남에게 USB를 건넸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없다라는 것도 사실은 증거인멸의 어떤 과정으로 확실하게 볼 수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휴대전화도 3개를 지금 파기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들은 부친의 묘소에 묻었다. 이런 어떤 발언들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부친 묘소에 태우러 간다라고 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실질적으로 부친이 화장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한 발언들로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이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검찰은 이제 명 씨가 2022년 5월 9일입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전날인데 윤 대통령에게 김영선 의원 공천을 부탁한다는 취지로 카톡을 보냈는데 이걸 검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 처음 알려지는 내용인데 이종훈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카톡을 보낸 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녹취가 공개됐는데 김영선을 좀 공천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맞네 당해서 윤 대통령의 어떤 녹취가 나왔던 그날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이 명태균 씨가 이제 윤 대통령에게 공천과 관련해서 청탁을 한 것은 어느 정도 지금 유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국민의 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이 명태균 씨가 그간 이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사퇴한 지 3개월 만에 아크로비스타 집을 찾아갔다든지 이런 그 일반적인 어떤 국민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정치적 어떤 도움을 주는 조언을 주는 그런 입장에서 공천 운운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에게 뭔가 청탁을 한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방향이 흐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 당시에 그러니까 그 5월 9일 날입니다. 네. 0시 20분경에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명태균 씨한테 문자를 보냈다. 이게 명태균 씨의 변호사인 김소연 변호사가 밝히고 있는 네. 사실인데 물론 뭐 이렇게 그 문자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자기가 그 문자를 봤다고 하면서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한 게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명태균 씨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윤 대통령이 그건 알아서 경선을 해라.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내용을 지금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윤 대통령은 그때도 또는 뭐 그 김건희 여사가 나중에 재보궐과 관련해서 한 입장도 똑같이 이건 당에서 경선을 할 문제다라는 입장을 이준석 대표한테 표시하고 이준석 대표가 그것을 명태균 씨한테 전한 거 아니냐라는 김소연 변호사의 어떤 문자 얘기도 있어서 이것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은 판단이 이르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민주당이 명태균 씨 관련 녹취를 또 새로운 내용을 하나 더 공개했습니다. 4년 전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명 씨가 출마 예비자들에게 뭐 여론 조작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인데 민주당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진짜 돌아가는 날 우리도 조사하면 안 되나? 예? 상대 지지자한테 전화하자. 내가 그만 전화 받다고 하자. 그 다음 자기 전화 받다고 전화 받나? 그 다음에서 그날 조사한 거였어요. 우리는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조사하면 뭔데? 아니 대한항공 비행기 뜬다고 아시아나 비행기 뜨면 안 돼요? 나는 결제 잘해주면요 다 가르쳐줘. 세상에 안 되는 게 있다고. 아이고 내 말 틀렸어.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네. 이거 듣다 보면 자꾸 무슨 소리야라고 다들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당시에 여론을 어떻게 조작하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설명해주고 좀 과시하는 내용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짜 돌아가는 날 우리도 조사하면 안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전에 ARS 여론조사를 통해서 전화를 받은 사람들의 성향들을 이미 파악해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상대를 지지하는지를 파악해 둔 뒤에 네. 그리고 진짜로 공천과 관련된 ARS 조사가 돌아가는 날에 그 상대 지지자에게 전화를 하면 그 지지자 입장에서는 이 공천과 관련된 여론조사가 본인은 이제 응답을 했고 끝났구나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진짜로 경선과 관련된 조사가 왔을 때 그 전화를 받지 않을 수 있고 그렇다면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론 조작에 좀 결과를 내보낼 수 있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로 들리거든요. 따라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명태균 씨가 2020년 그러니까 4년 전 선거에서도 본인이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뭐 조작하거나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뭐 관련 사람들에게 좀 과시하는 내용들이고 그렇다면 이 내용들이 만약에 사실이고 정말로 관련된 부분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사실 여론조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개입하거나 뭐 공천과 관련된 그런 경선을 조작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범법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문제 제기는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동훈 실장, 이 명 씨 이 녹취록을 저희가 다 믿어야 할지 그리고 어쨌든 모든 말들이 증거들이 약간 명 씨에게 불리하게 가고 있는 것 그리고 구속도 기로에 좀 몰려 있지 않습니까? 네. 명 씨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 다른 뭐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또 다른 뭐 폭로랄지 그런 선택할 가능성이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소연 변호사를 통해서 그 명 씨가 갖고 있는 어떤 녹취록의 일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김소연 변호사는 그걸 폭로할 생각이 없고 폭로할 내용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이 본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제부터는 명태균 씨가 자신의 어떤 법률적인 그러니까 기소를 당했을 때 기소됐을 때 재판정에서 자신의 형량을 낮추거나 무죄를 다투
줄 수 있는 입장으로 계속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막 폭로 운운한 것은 검찰 수사를 어떻게든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적인 작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자신의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 그 점에서 바라봤을 때 과연 폭로를 하는 것이 재판에서 유리할까? 어떤 것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권력,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나 이걸 폭로할 수 있다라고 폭로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재판정에서 어떤 자신에 대한 도움이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또 이제 폭로라는 그런 이름의 형식이 아니라 이제는 증언이라는 형식,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자신한테 유리한 증언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저는 이제는 뭐 지금까지 일관성이 없거나 혹은 어디로 튈지 예측 불가능한 그런 태도를 보였던 명태균 씨가 좀 더 정돈된 그런 태도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신한테 오는 어떤 여론의 비판,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도 지금 자신을 지지하는, 응원하는 그런 목소리는 나오지 않잖아요. 친윤, 친한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비판하고 민주당은 당연히 자신을 이용하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부터는 예측 가능한 그런 법정 태도를 유지할 거다. 그래서 더 이상의 폭로는 아마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